요즘에 참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없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바로 우선주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시간의 거래, 그리고 오늘 장중 거래,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우리 시장에서 이 우선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저거 뭐야? 저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선주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우선주에다가 내 재산을 그냥 다 갖다 넣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잘 알고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대안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 증시를 보면은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우선주가 더 수익률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주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선주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정리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최근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유망한 우선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요것들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선주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종목 이름 뒤에 그냥 우가 붙어 있으면은 우선주입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선주와 일반 주식을 구분을 좀 하게 되면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 있죠? 뭐 삼성전자 이런 것은 보통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우가 있어요. 그 종목은 거기 그 상장돼 있고 코드 번호도 다르죠. 이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되게 좀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이고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주총회 가가지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또 많이 들고 있으면은 대주주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분을 많이 가지면 가지고일수록 내가 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일반적인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 사람들은 보통 본주라고 그랬어요. 본주. 근데 이제 보통주가 일반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선주라고 하는 것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주주총회 가가지고 내가 우선주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나 더 큰 소리 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프리미엄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배당을 더 많이 준다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보통 우선주는 일반 보통주가 배당을 받는 거에다가 플러스 1% 이상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기업에서 올해 2018년도에 배당을 5%를 준다고 하면은 우선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6%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주를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는 보통주를 선호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시점에 왜 우선주를 제가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 또 연말에 배당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들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죠? 올해 마지막 폐장일 전날까지 보유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12월 달 말쯤 가가지고 배당주 사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지언정 내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주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즉 저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주는 뭐고 우선주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모 종목에 전자공개 시스템을 들어가서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종류를 나열을 해놨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손에 위치한 요 시점에 여기에 보통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제2우선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보통주하고 우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주가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 개씩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근데 보시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 해당 기업의 전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고요. 우선주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고 제2우선주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은 거의 우선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2우선주도 뭘까?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주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일도 있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름이 많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것들은 우리 개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요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전환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배당만 많이 받고 의결권이 없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요. 배당도 많이 받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선주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만약에 우선주가 지금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근데 보통주가 10,000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가격 차이 갭이 엄청나게 큰 편에 속해요. 이 가격 차가요. 실제 미국 같은 나라는 실제 가격 차이가 5%도 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나스닥 기업들 보면은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막 1%, 2%, 이 정도 차이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30%, 40% 차이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얼마나 우리 개인들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시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공매도도 할 수 있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유상증자도 할 수 있지. 기관들이 우리랑 수익률 대결했을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짜리 우선주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기가 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식으로 그대로 1:1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고요. 거기다 옵션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도 몇몇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발행을 좀 했어요. 물론 개인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전환이라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상환이라는 옵션까지 붙어버린 그런 우선주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만기 기간이 끝나면은 이 우선주가 보통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간이 끝나고도 보통주로 변환이 되지 않고 올해 회사가 이거 그냥 우리가 다시 매입해서 그냥 소화를 해버리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환이라는 개념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주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조금 전 화면에서 제2우선주라는 거를 봤어요. 가끔 보셨죠? 뭐뭐뭐뭐 종목 우도 있지만 뭐뭐뭐뭐 종목 이, 우, 비 막 이렇게 영문자도 들어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주식인가 뭔가? 주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해주는 방송은 대박스쿨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죠? 자, 제가 궁금증 해소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보셨다면은 여기 XXX는 종목명이에요. 종목 이름이고 뒤에 숫자 2는 뭐냐면 2회차 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1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회차가 우선주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우선주다. 주식이 우선주로 존재하다가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끝났어요. 만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다음번 우선주를 발행할 때는 2가 아니라 3이 붙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기존의 우선주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발행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붙은 B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가 하나 붙은 거랑 뒤에 뭐 이렇게 E, B 붙은 거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냥 우선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90년대부터 존재하던 우선주들일 경우가 많고요. 뒤에 숫자나 영문자가 붙은 경우는 우리가 신형 우선주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신상이에요. 90년대 우리나라가 세법이 좀 바뀌면서 조금 더 다른 개념의 그런 이제 우선주가 생겼는데, B가 붙은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B가 붙은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B예요. 이게 뭐냐면은 숫자 2는 중요한 건 아니고 B가 중요한데요. 일반 우선주와는 다르게 B가 붙은 것은 확정 배당률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떠한 기업의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보통주, 우선주가 얼마만큼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항목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뭐뭐뭐뭐 이, 우, B라는 이 우선주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B라는 거는 뭐길래 왜 고정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나온 이 B는 뭐냐면은 본드의 약자예요. 본드, BOND. 우리가 뭐 접착할 때 쓰는 그런 본드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용어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이지만 고정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다라 그래가지고 뭐뭐뭐뭐 우 B라는 것들이 붙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리, 이 채권금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 요 사이에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동결되느냐, 인상되느냐, 지금 막 굉장히 치열하게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B가 달린 저 종목들이 수혜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의 수혜라고도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 저 B가 붙은 우선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떠한 기업의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한번 해왔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2 우선주가 존재하는 어떤 종목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보니까 우선주는요,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요약해드리자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통주 배당률에다가 플러스 1%를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주 배당을 3%를 준다고 하면은 이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당을 4%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은행 금리보다는 낮죠, 그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제2 우선주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땡땡땡 2우 B 같은 경우는 연 9%의 배당을 준대요. 와, 그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연 9%면은요, 진짜 이거는 금융상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배당률 수익률들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회사가 너무나 뭐 영업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나와서 배당을 줄 수가 없을 경우가 생겼을 때는 물론 올해는 배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 받는 사람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거의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B가 붙은 요런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이 확정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에 올해 9%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회사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배당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을 노린다고 하시면은 저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요 예제 종목이 뭔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말 배당 수익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내용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걸 통해서 우선주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우리 보통주를 들고서 배당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최소 1% 이상. 만약에 이, 우, B 본드 옵션이 붙어있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2배, 3배의 배당 수익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대부분 낮아요. 이거는요, 이 보통주의 규모에다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래 보통주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는 우선주의 규모도 크지가 않고요. 보통주 원래 이 본주의 규모가 막 10조 원짜리 회사다 그러면은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1,000억 원, 2,000억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올라가는 많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막 100억 원,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매매하는 거랑 느낌은 비슷한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잘못 매매하다가 내년 2월, 3월 달에 상당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선주는 망합니까? 상패 되나요? 안 돼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망하나요? 안 망하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소형주 매매하시는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이 우선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소형주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어떤 작은 수급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변동성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가 보통주보다는 작아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슈가 하나 딱 터졌을 때 보통주보다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배당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득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우선주의 특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평소에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우선주라는 게 이게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해서 거의 11월 달 들어서 나오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들인데요. 원래 보통주 움직이는 것보다 우선주의 움직임들이 절대 크지가 않았어요. 거래량도 안 나오고. 근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현상들이 보통주가 너무 무거우니까 우선주 쪽으로 갈아타서 움직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통주가 움직이고 난 뒤에 후행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아, 이거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바로 우선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선주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우선주를 사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런 종목이 하나 있죠. 요거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대한항공을 제가 지난달에 열심히 강의를 많이 드렸었죠. 근데 대한항공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한진칼, 최근에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왔었던 한진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2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한진칼 우선주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한진칼 우선주는 아니 보통주가 10,000원에서 2만 원이 됐는데 한진칼 우선주는 10,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됐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같은 기간에 뭐 25,000원에서 33,000원대까지 갔다. 근데 대한항공 우선주는요. 비교해보면은 10,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한 종목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를 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어떤 새로운 대안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제가 하나 준비해 온 종목인데요.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는 바로 오늘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오늘 11월 28일에 있었던 움직임들인데 CJ 시푸드라는 주식이 있어요. 아시죠? CJ 시푸드라는 회사, CJ 그룹의 어떤 그 계열사인데 CJ 시푸드가 오늘 보통주 같은 경우는 0% 움직였어요. 그냥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가격에서 오늘 종가가 똑같아요. 아예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선주는요. 종가 기준으로 2%가 올라갔고 장중에 11% 정도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통 좀 무겁죠. CJ 시푸드가 이거 얼마짜리 주식이에요? 이거 시가총액 보면은 작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떠올리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게 쉬워요. CJ 시푸드가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800억밖에 안 돼요, 이 회사는. 그러면 우선주의 시가총액은요. 우선주의 시가총액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58억이에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더 가볍게 움직이더라. 이게 우선주의 특징입니다.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오늘 좀 많이 화제가 됐던 종목이에요. 바로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호재도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지능기업의 오늘 주가는요.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4%밖에 올라가지 못했고 심지어 음봉이 나왔어요. 하락했어요. 근데 지능기업은 우선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지능기업 우선주가 있고요. 지능기업 EUB가 있어요. 아까 이거 EUB 설명드렸죠? 2회차 발행하는 우선주다. 거기다가 B가 붙었다는 거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정 수익률을 주게 되는 그런 우선주다.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지능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지능기업 우선주는 오늘 19%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능기업 EUB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원래 이 우선주라는 것이 보통주의 흐름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약한 움직임들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달라졌어요. 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매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아마 이 트렌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은 보통주만 가지고 끙끙대지 마시고 우선주도 한 번씩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투자금을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드렸던 걸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우선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주라는 거를 단순히 어떤 시세 트레이딩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선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벌써 뭐 10월 달부터 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수한 배당주들이 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배당 관련된 거는 12월 달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뒤늦게 사람들이 사려고 해요. 그동안 다른 거 매매하다가 안 되겠다. 올해 이대로 꽁칠 수 없으니까 배당이라도 받자. 이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굉장히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한 달 전에 먼저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당 시즌을 앞두고 선취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우선주는 배당을 더 준다 그랬죠? 보통주 만약에 배당 5% 준다. 우선주 사시는 분들은 6%나 그 이상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선취매로 들어가면 좋다. 그럼 우리가 배당만 받나요? 당연히 주가에 따른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얻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통주 대비해서 후행하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움직이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선주가 뭐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보통주가 먼저 이만큼 가고 우선주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몇 초 차이 없이 동시에 갑니다. 사람들이 우선주들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뭐 있었죠? 유한양행. 주말 끝나고 나서 호재가 나오니까 다음날 아침에 유한양행이 상한가로 시작했거든요. 유한양행 우선주도 똑같이 상한가로 출발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선주 쪽의 시가총액이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이 이슈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유리한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선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꾸겨 넣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 시장에 우선주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118개에서 오늘 상장 폐지가 하나 돼가지고 자진 상폐가 돼서 현재 하나가 좀 줄었어요. 그 우선주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할 만한 그런 우선주를 몇 개 오늘 공개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하는 거 아시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지능 기업이 저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정말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상한가 가격 보면서 지능 기업 이후 비에 어떤 후속이 될 만한 우선주가 또 있더라. 아까 봤던 배당을 어마무시하게 주는 그 종목 제가 오늘 공개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보통주는 움직임이 많이 없지만 우선주와 제2우선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오늘 100여 개 되는 우선주들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지금부터 선침에 들어가야 되는 우선주를 몇 개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단타 같은 것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배당이라도 좀 두둑하게 받으시고 또 우선주를 샀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이 가격 갭이 좀 크죠? 가격이 올라가는 수익까지도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어제 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에는 그보다 더 좋은 내용들로 그 어느 방송에서도 소개드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오늘 강의를 또 내용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 10시 공개 방송에서 이 강의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정리하고요. 종목 진단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